조금 쉬시죠. 네. 조금만요. 우리 의장님께서 미리 겁을 주시네요. 살살 하라고. 예, 노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일에 있었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서가 시정 홍보 연설문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의도적이라면 그 뜻을 알겠기에 그나마 다행인데 생각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시장님의 공에 누가 될 듯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일 정신 차리자 시흥시라는 주제로 크게 3가지 갈래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시흥 시민의 공원인 거북섬 수변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 수익 허가를 한 행정행위는 불법 또는 편법이다. 둘째,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는 3가지 특혜를 받았고 그 금액은 수천억 원이다. 셋째,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협약서와 다르게 사업 변경을 하여 민간 사업가는 특혜, 시흥시는 손해를 보고 있다입니다. 질문 형식은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자료처럼 본 의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시한 법조문과 협약서와 공모 지침 등 말고 어떤 사실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위법, 불법, 편법과 선출직 의원의 감사, 조사, 질문은 결과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걸리는 사람만 불법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과정의 사실관계를 너무 부각했습니다. 생각컨대 결과적 사실관계는 불법과 편법이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문현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흥시는 얼마 전 시흥시청 앞 복합환승터미널 층고를 높이고자 했으나 공익사업이라도 특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한 세종시 LH 사태도 공정하지 않은 특혜 때문이었습니다. 강학상 특허가 정무적 행정행위의 보검이 아닙니다. 먼저 윤희돈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나와주시죠. 네.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순으로 되어 있고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 중인 이 법령 체계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 중인 이 법령 등을 위반하면 불법 또는 편법이 되죠. 네. 행정행위 시 법규 등의 의구심이 있을 때 유권 해석 등을 먼저 행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행정행위를 먼저 합니까? 통상적으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먼저 받은 다음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공유자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5항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2020년 5월 11일 유권 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은 공유재산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고시한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저기 앞에.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 자료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자,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의 의미는 뭡니까?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17년 12월 27일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이죠.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불법 확실하죠? 어떻든 이 문맥으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진철 미래전략 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북섬 수변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서 시흥 시민이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민간 사업장으로 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공원과에서 미래전략실에 개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게 뭐냐고 물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그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넣는데 도시공원법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공원과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수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공원과의 입장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혼자만의 의견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원과 그다음에 저희 미래전략 담당관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유관부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법에 위법하지 않게끔 법 내에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TF팀 회의를 상당히 많은 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실무자들이 나오는 의견을 도출해서 종합해서 그 관련 부서가 내용을 공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에게도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도 공원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뭡니까? 야,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뭐냐고 계속 묻잖아요. 자,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관계기관, 협의기관, 조치계획 이 자료를 다 봤는데 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 직속 미래전략실이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공원과 협의 없이 그냥 밀고 갔다는데 이 건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그 39조에서 현상 설계에 따라서 민간 제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도시공원 중에 일부를 행정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공유재산 관련 법이나 운영 기준에서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산업단지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규정에 따라서 그 민간 사업자한테 제한에 대한 변경 제한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수변공원 내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이 그 법에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규정 범위를 넘지 않게 갈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 직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그럼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한테 제시한 자료에는 예. 공원과에서 입장 개진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 그럼 안 주신 건가요, 저한테? 관계 기관 부서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내부 방침 결제가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 시장 직속 미래 전략실이라서 네. 공원과에서 입장 개진이 어려웠고 무시당했다라는 게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임병택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윤 과장님 거기 좀 같이 계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감안해서 제가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법상 시흥시가 재산권을 갖고 권리 행사를 하려면 소유권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 등본 등재 시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수변공원과 수변공원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재일은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 협약일은 2018년 1월 15일, 수자원공사와 민간사업자의 공모를 낸 시점은 2018년 2월 12일, 시흥시와 대원플러스 간 협약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시흥시는 소유권도 없는 거북섬 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냈고 공공시설 용지 수변공원을 제공했고 사용 조건을 제시했고 대원플러스 건설과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강론직 법적 근거는 우리 실무 담당관께서 좀 답변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예정인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계획 사업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공원, 도로, 하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서 공원 그 MTB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협약 당시에는 공원이 완공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소유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는 못했죠. 다만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준공 2길에 영시를 기해서 우리 시흥시로 기속 처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흥시로 기속 처분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도시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로 바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네. 계속 말씀 줄게 마시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법에도 도시 그 자, 기속 공유재산법 예정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그 그러니까 저희 시로 기속 예정인 시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한 자. 법 규정은 지금이라도 출력해서 드릴 수 있으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예. 완벽하게 해소를 하려면 2018년도 1월 10일 수자원공사와 협약서 체결 후 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사가 MTB 그 지역에 대한 320만 평 정도 되는 전체 공사가 7차, 그러니까 현재까지 8차 준공까지 8차례에 걸쳐서 부분 준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39조에 따라서 저희 수변공원 일원, 거북섬 일원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미준공 상태에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 공모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도 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한 121억이 마저 투입돼서 준공이 처리가 완료됐다면 저희 시로 기속 처분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귀속 예정인 시설이었지 저희 시 소유로 완전히 등기가 되거나 이거는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자요. 하나로부터 매입된 105 신도시 서울대 유치사업, 정왕동 풋살장, 장현, 은계, 목감, 장곡지구 주차장 개설에 대한 토지 매입,
그다음에 복합 환승터미널 토지 매입, 시청 앞 공공청사 부지 매입, 에코피아, 시흥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은 모두 선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 처분 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 사업만 예외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웨이브파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원이 다 준공이 돼서 해야 된다면 당초에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향후에 121억 원을 기존에 예정돼 있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준공 처리시키고 저희가 우리 시로 기독처분 되면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된다면 121억 원에 투입된 공사 공간을 다시 뜯어내야 되는 예산 낭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나 기론 기간들이 상당히 4,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병행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다음에 그런 법에서도 현상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상 공부를 하게 됐지 공원 따로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개발 지침에 따라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2019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요청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의 특혜가 포함됩니다. 대원 플러스 건설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조건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그 민간 사업자의 본심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추정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원 플러스 건설의 사업성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 건에는 동의하시죠? 저는 그 시장으로서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리는 안에 대해서 시흥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흥시 미래에 부합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시흥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또 역으로 우리 시흥시의 건의를 또 드리는 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동의하시죠?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흥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했죠? 네. 시흥시는 이 특혜가 있어야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특혜라는 표현에 시장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상호 이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흥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예.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그 사업 공모 지침에 따른 적정 규모의 효과를 이루리라는 그런 총력적인 그 판단하에 동의를 해주는 거죠. 민간 사업자 돈 더 버세요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에 표현하시는 부분은 참 그건 시장과 우리 그 시행시 집행부를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대원 플러스 건설은 웨이브파크 조성비보다 이 세 가지 특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가 낸 거북선 민간사업 공모는 2018년 2월 12일, 시흥시와 대원 플러스 간 맺은 협약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당시 기부 체납과 기부자에 대한 무상 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규정보다 우선권을 갖는 다른 규정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된 그 사전 법적 검토는 담당 실무부서가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러한 걸 신뢰하고요. 그 협의 결과는 담당관이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관께서는 이 규정보다 우선권을 갖는 다른 규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하겠고요.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앞서 보셨듯이 강제 규정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이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법제처에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세가 허용된 경우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 허용 자체가 법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자료 보시죠. 그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법제처의 해석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 답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같은 자료에서 또 다른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저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5항에서는 기부 체납에 있어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 기부 조건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기부자가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것은 해당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무상사용 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나고 밑에 입장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기부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석의 판단은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하신 게 맞습니다. 다음 답변서 41조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두 번째 답변을 가름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유재산법 제22조 1항 2호에 따라서 우리 시흥시가 사용 수익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현실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20년간 그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입장료를 받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행위에 저는 속한다고 판단하고 법적인 해석도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니 네. 민간투자법을 준용해서 그 웨이브파크 사업을 했다라고 시 집행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접고 시에서 주신 자료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맞죠?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십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모든 법에서 실체법,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실체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 거고, 민간투자사업법에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서 나와 있는 절차들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조차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민간 투자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의회 동의는 어떻게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 투자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법적 근거, 승인 근거를 물었습니다.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절차법을 준용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또 시장님이 주신 답변서 34쪽, 36쪽, 38쪽 등을 보면, 자, 저 보십시오. 먼저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시와 MTB 국가산업단지 내 일부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주도의 국정과제사임을 알려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시흥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보면 공모지침에 의거해서 해줬다. 사업자 제안에 따라 검토된 사항이다. 민간 사업자가 차익을 납부했다. 의원 간담회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 법률 자문을 받았다.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흥시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특혜를 받고 이를 합하면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대원플러스 건설은 인공서핑장 운영으로 투자금 1,812억 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인공서핑장은 미끼 상품입니다. 부동산 분양이 잘 됐다면 대원플러스 건설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의한 특혜로 이미 투자금 1,812억 원을 뽑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안부 유권 해석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서 시흥 시민의 수변공원이 되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이 민간사업자 영업장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아까 말씀 시장님이 주셨듯이 수변공원과 문화공원을 바꾸는데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 기준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불법입니다. 법제처에서 사후 치유된 걸로 판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죠. 예. 근데 법의 판단을 받게 되면 법제적 판단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민간 사업자가 해야 할 마리나 시설을 시흥시가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최소 434억 원의 특혜를 줬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민간 사업자 선정평가 배정표에 나와 있는 투자 금액에 따른 점수입니다. 아마도 대원플러스 건설은 제안서에 1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하고 20점을 받았을 겁니다. 자료 보시죠. 제 주장이 맞습니까? 네, 가점 받은 건 맞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은 답변서 52쪽 상단을 보면 52억 원을 기부 체납받아서 그곳에 434억 원을 투자했다 했는데 대원플러스 건설이 15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제안서를 냈다면 여기서 추가로 100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준 겁니다. 또한 이러한 기부 체납은 공유재산법상 받아서도 안 됩니다. 기부 체납 안 받으면 시흥시가 이익인데 기부 체납 받아서 국고 손실 434억 원. 이는 강학상 특허, 이것도 강학상 특허일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 또한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맺은 협약서 제5조 3항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MTB 조성 당시부터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흥시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플러스 건설이 조성하고 공원 조성 비용과 관련돼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로 변경됩니다. 또한 최초 공원 계획에 의한 121억 원입니다. 이 금원의 기소권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답변서 52쪽 하단에서 이 금원으로 민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야 할 시와 MTB 사업지구 공원 시설을 꾸미는 데 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집행된다면 이 또한 121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요 배임입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맺은 협약서 제5조 1항에 의하면 수변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모지침 6조 제6조 필수 도입시설 지정 사항 해양레저시설은 공공시설에 도입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야 할 수변공원은 16만 324평방미터, 즉 거북호 양쪽 수변공원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답변서 53쪽 11번을 보면 물놀이 체험시설, 수상안전체험장, 야영장 시설을 조성 계획 중이라 하는데 사업 주체가 없습니다. 이 역시
시흥시가 집행을 한다면 예산 들어가는 것만큼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와 배임입니다. 사장님, 이 두 개 수공원의 사업 주체가 시흥시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입니까? 저는 종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그 공사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적 해석을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초 2018년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리고 또 실시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 측의 의무 부담 행위가 있었죠. 의무 부담 행위를 어겼을 때는 그 이행 보수금으로 50억 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 판단해서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의 그 말 그대로 세금 낭비 우려를 줄여달라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명백한 법적 해석 받아서 유권 해석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지적사항 다시 한번 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에 대한 본인의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35쪽 시흥시 소유 수변공원 약 5만 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를 제공한다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수변공원 5만 평을 돈을 주고 제공했나요? 그냥 주었나요? 그냥 주었으니 저는 무상 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36쪽 시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원 전체 면적 중 37%만 유료로 사용하는 수익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 대장에 기록된 공원 시설 면적은 87.76%입니다. 이는 공원 시설 면적이 40% 이내로 제한된 수변공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바꾼 것이고 공원 시설 면적 87.76% 안에 유료 사용 수익 공간 37%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쪽 법제처 유권 해석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했다고 했는데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법제처 해석은 2021년 6월 8일입니다. 시장님이 많이 부지런하셔도 과거와 미래를 왕래하는 타임머신 시장님은 아니실 겁니다. 네 번째, 43쪽 공유재산법 제7조와 제20조가 최근 몇 년간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와 20조의 부속법안인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은 2016년 8월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6차례 변경됐습니다. 다섯 번째, 48조 행안부가 공유재산법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행안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별표 등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것까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 사업자의 욕구와 시흥시 미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특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 사업과 관련돼서는 적법과 편법을 잘 넘어서서 조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흥시가 잃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담고 있는 특혜가 혹 시장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이를 판단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만 고생해도 시흥 시민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임병택 시장님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넓게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고위공직자분들 그다음에 시흥 시의원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일문일답에 대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 노영수 의원님의 그 문제 의식과 시흥시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또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지적 사항들은 실제로 시장에 적극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장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관련돼서도 당연히 의혹이 있고 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지적하시는 건 의회의 권한이셨습니다. 아쉬운 건 용도 변경, 지구단위 계획 변경 말고요.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의회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라가 사전 체크가 되고 의회 생중계가 됐더라면 일단은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상복합 부지와 상업 부지 이 부분의 그 토지 가액 차액 이런 부분은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잖아요. 명백하게 감정 평가대로 줬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 이익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좀 검증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송출됨으로 인한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그 불신과 이런 부분들을 시장으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비용을 치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영수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의 기초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정확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시장의 재량행위 낸지 왠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그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받은 이후에 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치 생명 걸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걸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거북섬 일대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 내야 서울대 병원이 된다라고 선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치인의 홍보 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홍보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무조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의 일처리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 해석 이후에 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모두에게 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후 약방문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항상 좀 경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모두를 잘 살피면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법 및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의 운영 기준은 말씀대로 19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운영 기준 어디에도 사용료 받으면 무조건 운영권이다라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산시하고 이제 특정시에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행정안전부가 특정 지자체의 그런 사항이 해석상 사용료 받는 거는 운영권과 같다고 이런 해석 결정을 했죠. 운영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좀 의견을 더 추가해서 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도고요. 저희는 그 이전에 법을 적용하면서 운영 기준에는 입장료 받는 거는 입장료 이꼴 운영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과 이런 거를 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자문도 받고 그런 판례도 참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을 임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운영 기준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이 그 전부터 됐었고 5조 구조의 기부 체납의 5항은 2017년도 12월 달에 민주가 있습니다. 이 행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이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능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을 지켜야죠. 그것은 누구하고 말이 붙어도 사장님 이기기 어렵습니다. 법에 가면 더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에 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풀어가셔야지 그거는 내 해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 부장님이 집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